남편이 저를 길바닥에 버렸어요. 그 순간 딸이 저를 찾아냈죠. 엄마 괜찮아? 딸은 전화기를 꺼냈어요. 단 한 통의 전화로 고급 승용차들이 도착했고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을 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57세 김영희는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져 있었죠. 시내 외곽의 어두운 도로였어요.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영희의 얼굴을 스쳐 지나갔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어요. 금요일 밤 자정이었어요. 영희의 의식이 희미했어요. 온몸이 아팠죠. 왼쪽 팔이 특히 심했어요. 아마 부러진 것 같았어요. 입술이 찢어져서 피가 흘렀고 눈 주변이 부어올랐어요. 수진아. 영희는 가까스로 중얼거렸어요. 목소리가 거의 나오지 않았죠. 그때 영희는 손목에 뭔가 느껴지는 걸 기억했어요. 석 달 전 수진이가 선물한 스마트워치였죠. 건강 체크용이라고 했던 그 시계요. 영희는 떨리는 오른손을 들어 올렸어요.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손목을 눈앞으로 가져왔죠. 시계 옆면에 빨간 버튼이 보였어요. 혹시 어지러우시면 이 빨간 버튼 누르세요. 제게 바로 연락 와요. 수진이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 버튼을 눌렀어요. 한 번, 두 번, 제대로 눌러졌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요. 수진아, 엄마 여기. 영희의 의식이 흐려졌어요. 1시간 전 영희의 집이었어요. 너가 나한테 말대꾸를 해. 60세 박철수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어요. 술 냄새가 진동했죠. 금요일 밤이면 항상 이랬어요. 철수는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돌아와서는 영희에게 화풀이를 했어요. 20년 동안 그랬어요. 당신, 제가 언제 말대꾸를. 영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철수의 손이 날아왔어요. 뺨을 세게 때렸죠. 영희는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어요. 이거사, 감히 변명을 해? 철수가 다가왔어요. 영희는 움츠러들었죠. 몸이 자동으로 반응했어요. 20년 동안 학습된 반응이었어요. 당신 제발. 오늘은. 하지만 철수는 멈추지 않았어요. 주먹이 영희의 팔을 때렸고 배를 가격했어요. 영희는 바닥에 쓰러졌죠. 일어나. 철수가 영희의 머리채를 잡고 일으켰어요. 영희는 비명을 참았어요. 소리를 지르면 더 심해진다는 걸 알았거든요. 옷 입어. 나와.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가끔 철수는 화가 극에 달하면 영희를 차에 태워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버렸죠. 당신. 입 닥쳐.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외투를 걸쳤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철수는 영희를 차에 태웠어요. 그리고 운전을 시작했죠. 집에서 점점 멀어졌어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어요. 차 안은 침묵이었어요. 철수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영희도 입을 열 수 없었어요. 2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어요. 주변은 어두웠어요. 가로등도 거의 없는 외곽 도로였죠. 내려. 철수가 차 문을 열었어요. 영희는 떨리는 몸으로 내렸죠.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 시끄러워. 철수가 영희를 밀쳤어요. 영희는 균형을 잃고 도로 쪽으로 넘어졌죠. 딱딱한 아스팔트에 몸이 부딪혔어요. 왼쪽 팔에서 뚝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알아서 살아. 철수는 그 말을 남기고 차에 올라탔어요. 차가 출발했고 테일라이트가 점점 멀어졌어요. 영희는 도로 한가운데 쓰러진 채로 남겨졌어요. 비가 내리기 시작했죠. 20분이 지났어요. 영희는 가까스로 의식을 붙잡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물이 얼굴에 떨어졌지만 일어날 힘이 없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영희는 생각했어요. 수진아, 미안해. 그때였어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빠르게 다가오는 소리였죠. 영희는 고개를 들 힘도 없었어요. 차가 급정거했어요. 타이어가 젖은 아스팔트를 미끄러지는 소리가 났죠. 차 문이 열렸어요. 엄마.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영희는 알았어요. 수진이었어요. 엄마, 엄마. 수진이 달려왔어요. 그리고 영희 옆에 무릎을 꿇었죠. 떨리는 손으로 영희를 안았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는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흐릿한 시야에 수진의 얼굴이 보였죠. 33세의 딸 수진이요. 진아.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이제 괜찮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빗물과 섞였죠. 어떻게 여길? 영희가 힘없이 물었어요. 수진은 영희의 손목을 봤어요. 스마트워치가 있었죠. 엄마가 버튼 눌러주셨잖아요. 제게 신호 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희는 그제야 이해했어요. 그 빨간 버튼이 건강 체크용이 아니었다는 걸요. 수진아,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왔어요. 수진이 영희를 조심스럽게 안았어요. 미안해요, 엄마. 제가 5년을 더 기다려서.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끝낼게요. 약속해요. 엄마,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영희는 수진의 품에서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은 영희를 안은 채로 자신의 외투를 벗어 엄마에게 덮어줬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죠. 오늘은 금요일이에요, 엄마.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제가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 집 근처를 돌았어요. 3개월 동안요. 오늘도 집 근처를 순찰하던 중이었어요. 그때 엄마 신호가 왔죠. 수진이 전화를 걸었어요. 한 통의 전화였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지금입니다. 위치 전송합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진은 또 다른 번호로 전화를 걸었어요. 전무님, 긴급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 지원 부탁드립니다. 잠시 후 수진은 전화를 끊었어요. 엄마,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와요. 수진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영희는 딸의 손을 느꼈어요. 따뜻했죠. 내 딸이 나를 구하러. 영희는 눈물이 흘렀어요.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별할 수 없었지만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어요. 여러 대였죠.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먼저 도착했어요. 그리고 잠시 후 2대가 더 도착했죠. 차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정장을 입은 사람들, 의료진, 들것을 든 사람들이었어요. 여기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의료진이 영희를 신속하게 확인했죠. 왼쪽 팔골절로 보입니다. 타박상 다수. 즉시 병원으로.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말했어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영희를 들것에 올렸어요. 수진은 엄마 손을 놓지 않았죠.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계속 함께 있을게요. 수진이 속삭였어요. 영희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들것이 구급차로 옮겨졌고 수진도 함께 올라탔어요. 그 순간이었어요. 멀리서 차 한 대가 편의점 주차장에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수진이 그쪽을 봤죠. 차에서 내린 사람이 보였어요. 박철수였어요. 소주라도 사려고 편의점에 들른 거였죠. 철수는 도로 쪽을 봤어요. 그리고 얼어붙었죠. 세 대의 고급 승용차, 구급차, 정장을 입은 사람들, 그리고 영희를 싣는 장면이 보였어요. 저게 뭐야?
철수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사이렌 소리가 밤거리에 울려 퍼졌죠.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철수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엄마,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10년을 준비했어요. 5년 전에도 엄마 구하려고 했지만 그땐 제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5년을 더 기다렸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수진의 얼굴이 보였죠.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엄마. 약속해요. 수진이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영희는 더 이상 춥지 않았어요. 딸의 따뜻한 손이 자신을 지키고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영희는 몰랐어요. 딸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치밀하게 이 순간을 준비해 왔는지, 딸이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 딸이 매주 금요일 밤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모든 진실을. 구급차가 병원으로 향하는 동안 수진의 머릿속에는 3개월 전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3개월 전 수진의 사무실이었어요. 수진은 책상 앞에 앉아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죠. 상무 월급은 실수령액 기준으로 약 1,000만 원 정도였어요. 수진은 숫자를 적었어요. 개인 경우업체 금요일 밤 대기, 회당 200만 원. 한 달이면 800만 원. 3개월이면 2,4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수진은 망설이지 않았어요. 엄마를 위해서라면. 수진은 전화를 들었어요. 개인 경우업체였죠. 네, 매주 금요일 밤 오후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차량 한 대와 의료진 대기 부탁드립니다. 위치는 서울 외곽 5km 반경입니다. 상대방이 물었어요. 계약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3개월이요. 연장 가능성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총 비용은 2,400만 원입니다. 수지는 카드 정보를 불러줬어요. 망설임 없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어요. 회사 내선이었죠. 전무님, 수진입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10분 후 수진은 김 전무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무슨 일인가, 수진 상무? 김 전무가 물었어요. 60대 초반의 인자한 얼굴이었죠. 수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입을 열었죠. 전무님, 제 개인적인 일로 회사에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말해보게. 제 어머니가 위험한 상황에 계십니다. 가정폭력이에요. 김 전무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20년간 계속됐습니다. 제가 5년 전에도 한번 구하려고 했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5년간 더 준비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어요. 이제 준비가 끝났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긴급 상황에 대비해서 회사 차량 지원이 가능할까요? 제가 개인 차량은 이미 대기시켜뒀지만 추가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김 전무는 잠시 수진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승인하겠네. 전무님, 수진 상무, 자네는 우리 회사의 자랑이야. 5년 동안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내가 다 알아. 과장에서 상무까지 자네 실력으로 올라온 거지. 김 전무가 수진을 봤어요. 가족을 지키는 게 먼저야. 회사는 그런 직원을 응원하는 거고. 필요한 거 다 써. 긴급 상황 생기면 바로 연락하게. 수진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감사합니다, 전무님. 언제쯤 될 것 같나? 모릅니다. 제 아버지가 금요일 밤에 가장 위험합니다. 술을 마시고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대기시키는 겁니다.
김 전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네. 준비 잘하게. 그리고 수진 상무. 네. 자네 잘못이 아니야. 명심하게.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날 저녁 수진은 백화점에 갔어요. 전자제품 매장의 스마트워치 코너였죠. 핸드폰 없이도 혼자 작동하는 스마트워치 있나요? 전화기 없어도 되는 거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 모델이 그렇습니다. 특수 칩이 내장돼 있어서 핸드폰 없이도 전화, 문자, 위치 추적 다 가능합니다. 가격은요? 100만 원입니다.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이걸로 주세요. 그리고 긴급 신호 앱 설치 가능한가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가능합니다. 위급할 때 쓰는 버튼이 있어서요. 한 번만 누르면 미리 등록된 번호로 위치와 함께 알림이 갑니다. 완벽하네요. 수지는 카드를 건넸어요. 이틀 후 수지는 엄마를 만났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였죠.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수진이 상자를 내밀었어요. 영희는 상자를 열었어요. 스마트워치가 들어 있었죠. 어머, 이게 뭐야? 비싼 거 아니야? 아니에요. 회사에서 복지 차원으로 준 거예요. 엄마, 나이 드시니까 건강관리 중요하잖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이거 혈압이랑 심박수 재주는 거예요. 매일 착용하세요. 수진이 영희의 손목에 시계를 채워줬어요. 여기 이 버튼 보이죠? 옆면에 빨간 버튼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설명했어요. 혹시 어지러우시거나 몸이 안 좋으시면 이 버튼 누르세요. 제게 바로 연락 와요. 위치도 같이 전송돼요. 영희는 신기한 듯 시계를 봤어요. 요즘 기계가 참 좋아졌네. 옆에서 철수가 흘끗 봤지만 별 관심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건강 체크 시계일 뿐이니까요. 수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꼭 착용하고 계세요. 약속하셔야 돼요. 그래, 알았어. 영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영희는 몰랐죠. 그 시계가 100만 원짜리라는 것도, 그 빨간 버튼이 구조 신호라는 것도요. 그날부터 수진의 금요일 밤이 바뀌었어요. 매주 금요일 오후 10시가 되면 수진은 차를 몰고 엄마 집 근처로 갔어요. 5km 떨어진 곳에는 개인 경호업체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고 수진은 직접 엄마 집 근처를 천천히 돌았어요. 순찰이었죠. 집 주변을 천천히 차를 몰면서 불이 켜진 창문을 봤어요. 엄마가 있는 집이었죠. 오늘은 괜찮으시려나.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핸드폰에는 스마트워치와 연동된 앱이 켜져 있었어요. 엄마의 심박수와 위치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죠. 심박수가 정상이면 안심이었어요. 하지만 급격히 올라가면 위험 신호였죠. 수지는 새벽 2시까지 그렇게 순찰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요. 첫 주가 지나갔어요. 아무 일 없었어요. 둘째 주도 지나갔어요. 역시 아무 일 없었죠. 셋째 주, 넷째 주. 수지는 지치기 시작했어요. 주중에는 회사 일을 하고 금요일 밤에는 순찰을 하고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엄마를 지켜야 해. 다섯째 주가 됐어요. 그날도 수지는 엄마 집 근처를 돌고 있었어요. 시계는 밤 11시 30분을 가리켰죠.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수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봤어요. 긴급 신호 감지. 위치를 확인하세요. 수진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앱을 열었어요. 엄마의 위치가 표시됐죠. 시내 외곽도로. 집에서 20분 거리였어요. 아버지가 엄마를 어디 데려간 거야? 수지는 즉시 엑셀을 밟았어요. 동시에 경호업체에 전화를 걸었죠. 지금입니다. 위치 전송합니다. 즉시 출동하세요. 알겠습니다. 출발합니다. 수지는 전화를 끊고 다음 번호를 눌렀어요.
김전무였죠. 밤 11시 30분이었지만 수지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전화벨이 울렸어요. 세 번째 벨에서 김전무가 받았죠. 여보세요, 수진 상무? 전무님, 긴급 상황입니다. 회사 차량 지원 부탁드립니다. 김전무의 목소리가 즉시 또렷해졌어요. 위치 보내. 즉시 출동시키겠네. 감사합니다. 수지는 위치를 전송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차를 몰았죠. 빗물이 앞유리를 때렸어요. 와이퍼가 빠르게 움직였지만 시야는 흐렸어요. 엄마, 기다리세요. 제가 가고 있어요. 수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핸드폰 화면에는 엄마의 위치가 계속 표시됐어요. 움직이지 않았죠. 도로 한가운데였어요. 10분이 지났어요. 20분 만에 수지는 그 도로에 도착했어요. 헤드라이트 불빛에 무언가 보였어요. 쓰러진 사람이었어요. 엄마. 수지는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차에서 뛰어내렸죠. 그리고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를 안았을 때 수진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젖은 옷, 차가운 몸, 부어오른 얼굴. 엄마, 엄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영희가 가까스로 눈을 떴어요. 수? 진아? 네, 엄마. 제가 왔어요. 수진이 울먹였어요. 어떻게? 여길. 엄마가 버튼 눌러주셨잖아요. 제게 신호 왔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목을 봤어요. 스마트워치에 빨간 버튼이 눌려 있었죠.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 집 근처를 돌았어요. 그리고 오늘 엄마 신호가 왔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끝이에요, 엄마. 제가 끝낼게요.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르게 다가왔어요. 경호업체 차량이었죠. 차가 멈추고 사람들이 내렸어요. 의료진이 달려왔어요. 환자 상태 확인합니다. 의료진이 전문적으로 움직였어요. 10분 후 또 다른 차 2대가 도착했어요. 회사 차량이었죠. 수지는 고개를 들어 그 차들을 봤어요. 개인 비용으로 대기시킨 차량 1대, 회사에서 긴급 지원한 차량 2대, 총 3대의 고급 승용차가 비 내리는 도로에 서 있었어요. 들것 준비합니다. 사람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영희를 조심스럽게 들것에 옮겼죠. 수지는 엄마 손을 놓지 않았어요. 엄마, 제가 옆에 있을게요. 구급차가 준비됐어요. 영희를 싣고 수진도 함께 올라탔죠. 그때였어요. 멀리 편의점 주차장에 차 한 대가 들어서는 게 보였어요. 수진의 눈이 그쪽으로 향했죠. 차에서 남자가 내렸어요. 박철수였어요. 철수는 소주를 사려고 편의점에 들른 거였죠. 그리고 도로 쪽을 봤어요. 3대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 구급차, 정장 입은 사람들, 의료진. 철수는 얼어붙었어요. 저게 뭐야? 철수는 멍하니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구급차는 이미 출발하고 있었어요. 사이렌이 울렸죠. 철수는 그 자리에 서서 구급차가 멀어지는 걸 지켜봤어요. 뭔가 크게 잘못됐다는 느낌. 하지만 철수는 그게 무엇인지 알 수 없었어요. 구급차 안에서 수지는 엄마를 내려다봤어요. 엄마, 제가 3개월 동안 2,400만 원을 썼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차량을 대기시키고 제가 직접 순찰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100만 원짜리 스마트워치도 샀어요. 핸드폰 없이도 작동하는 특수 제품이요. 엄마를 지키기 위해서요. 영희는 희미하게 딸을 봤어요. 그리고 회사 김 전무님께서 차량 지원해 주셨어요. 밤 11시 30분에 전화했는데 망설임 없이 도와주셨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3개월 동안 제가 준비한 거예요. 수진아, 5년 전에는 제가 준비가 부족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 모든 게 끝나요. 완벽하게 끝낼 거예요. 구급차는 밤거리를 달렸어요. 수진은 창밖을 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지만 수진의 눈빛은 차가웠어요. 5년을 기다렸어요. 아니, 10년이에요. 10살 때부터요.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병원으로 가는 동안 영희의 머릿속에는 과거가 스쳐 지나갔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30년 전이었어요. 27살의 영희는 30살의 박철수를 만났죠. 소개팅이었어요. 철수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예의 바르고 말도 잘하고 웃을 때 인상도 좋았죠. 저는 작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철물점이요. 철수가 말했어요. 크진 않지만 성실하게 하면 먹고 살만해요. 영희는 좋았어요. 화려하진 않아도 성실한 사람이면 됐으니까요. 1년 후에 결혼했어요. 처음 3년은 평범했어요. 싸우기도 했지만 보통 부부들처럼요. 철수는 가끔 술을 마셨지만 폭력적이진 않았어요. 그리고 수진이가 태어났어요. 영희는 행복했죠. 딸을 안고 웃었어요. 우리 수진이 예쁘지? 철수도 웃으며 딸을 안았어요. 내 딸이야. 내가 잘 키울 거야. 하지만 수진이가 5살이 됐을 때 모든 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사업이 어려워진 거예요. 큰 마트들이 생기면서 작은 철물점은 손님이 줄었죠. 철수는 술을 더 자주 마시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 전 어느 날 첫 번째 폭력이 시작됐어요. 술 취한 철수가 집에 돌아왔어요. 영희가 저녁을 차렸지만 철수는 화를 냈죠. 이게 뭐야? 이런 걸 저녁이라고 차려놨어? 당신 오늘 반찬이. 철수의 손이 날아왔어요. 영희의 뺨을 때렸죠. 영희는 믿을 수 없었어요. 당신, 시끄러워. 그날 밤 영희는 울었어요. 하지만 다음날 철수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어제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영희는 용서했어요. 한 번의 실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게 시작이었어요. 18년 전 수진이가 10살 때였어요. 그날도 철수는 술을 마시고 돌아왔어요. 영희에게 화를 냈죠. 이유는 기억나지 않았어요. 사소한 일이었을 거예요. 철수는 항상 사소한 일로 화를 냈으니까요. 철수가 영희를 때렸어요. 거실 바닥에 쓰러진 영희를 보고 10살 수진이가 달려왔어요. 엄마. 수진이가 영희와 철수 사이에 섰어요. 작은 몸으로요. 엄마 때리지 마. 수진이가 외쳤어요. 철수는 취한 눈으로 딸을 봤어요. 비켜. 싫어요. 엄마 때리지 마. 철수가 화가 났어요. 손을 뻗어 수진이를 밀쳤죠. 수진이는 균형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벽에 부딪혔죠. 수진아.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수진이의 머리에서 피가 흘렀어요.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의사가 수진이의 머리를 봤어요. 상처가 깊었죠. 새 반을 꿰매야겠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그리고 영희를 봤죠. 어떻게 다쳤어요? 영희는 떨리는 입술로 대답하려 했어요. 그때 수진이의 작은 손이 영희의 손을 꼭 잡았어요. 10살 딸이 엄마를 봤죠. 수진이의 눈빛을 본 영희는 알았어요. 제발 엄마. 수진이의 눈이 말하고 있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넘어졌어요. 의사는 의심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치료가 끝나고 영희와 수진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자기 방에서 일기장을 꺼냈어요. 작은 손으로 글씨를 썼죠. 크면 꼭 엄마를 구할 거야.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엄마를 지킬 거야. 10살 수진이의 다짐이었어요.
15년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중학교에 입학했어요. 영희는 생각했어요. 이제 수진이도 컸으니까 혹시 도망칠 수 있지 않을까? 폭력은 계속됐어요. 아니, 더 심해졌죠. 철수는 사업이 안 풀릴수록 더 자주 술을 마셨고 더 자주 영희를 때렸어요. 영희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철수가 출장을 간 사이에 영희는 짐을 쌌어요. 친정에 가야겠어. 영희는 친정어머니께 전화했어요. 엄마, 제가 좀 갈게요. 수진이랑 같이요. 무슨 일이야? 영희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당신이 저를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친정어머니는 당장 오라고 했어요. 영희는 수진이와 함께 친정으로 갔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영희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친정어머니는 영희를 다독였죠. 이혼해라. 그 사람하고 살면 안 돼. 하지만 사흘째 되는 날 저녁이었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두드리는 게 아니었어요. 발로 차는 소리였죠. 문 열어. 이것들아. 철수였어요. 친정어머니가 문을 열었어요. 철수가 술 취한 얼굴로 들어왔죠. 내 마누라 어딨어? 내 마누라 내놔. 철수가 고함을 질렀어요.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나가. 친정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철수는 듣지 않았어요. 영희, 당장 나와. 영희가 나왔어요. 떨리는 몸으로요. 당신, 제발 조용히. 조용히? 집 나간 년이 뭐라고. 철수가 영희의 팔을 잡아 끌었어요. 나요. 친정어머니가 철수를 말렸어요. 하지만 철수는 친정어머니를 밀쳤죠. 70대 친정어머니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엄마. 영희가 비명을 질렀어요. 친정어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숨을 헐떡였죠. 엄마, 엄마. 구급차를 불렀어요. 친정어머니는 병원에 실려갔어요. 심장에 무리가 왔다고 했죠.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지만 영희는 알았어요. 더 이상 친정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걸. 어머니가 위험해진다는 걸. 영희는 수진이의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철수의 집으로요. 그날 밤 영희는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약해서. 수진이는 울지 않았어요. 그저 엄마를 안았죠. 괜찮아요, 엄마. 하지만 수진이의 마음속에는 무언가 단단한 게 생겼어요. 내가 더 커야 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12년 전이었어요. 어느 날 철수의 폭력이 특히 심했어요. 영희의 옆구리를 때렸는데 너무 아팠어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죠. 다음 날 영희는 병원에 갔어요. 엑스레이를 찍었어요. 늑골에 금이 갔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어떻게 다치셨어요? 의사가 영희를 봤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영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의사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여기 전화하세요. 의사가 작은 쪽지를 건넸어요. 여성쉼터 전화번호였죠. 신고하실 수도 있어요. 영희는 쪽지를 받았어요. 손이 떨렸죠. 집에 돌아와서 영희는 그 쪽지를 서랍 깊숙이 숨겼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영희는 용기를 냈어요. 철수가 출근한 사이 그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여성 긴급 쉼터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 도움이 필요해요. 하지만 그날 저녁 철수가 영희의 핸드폰을 확인했어요. 통화 기록을 봤죠. 이게 뭐야? 철수가 핸드폰을 들고 소리쳤어요. 여성 쉼터? 도망칠 생각했어? 당신. 철수가 핸드폰을 바닥에 내던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죠. 또 도망칠 생각이야. 그날 밤의 폭력은 더 심했어요.
그 이후로 영희는 핸드폰을 가질 수 없었어요. 철수가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10년 전이었어요. 수진이가 대학에 입학했어요. 영희는 다시 생각했어요. 이제 수진이가 대학생이니까, 독립했으니까 나 혼자 나가도 되지 않을까? 어느 주말 수진이가 집에 왔을 때였어요. 영희는 짐을 싸고 있었어요. 엄마 뭐해? 수진이가 방문을 열고 들어왔죠. 영희는 깜짝 놀라 돌아봤어요. 수진아, 엄마 나가시려고요?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어. 수진이는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좋아요, 엄마. 나가요. 하지만 그때였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가 돌아온 거예요. 철수는 영희의 방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짐을 봤죠. 이게 뭐야?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또 도망가려고? 당신. 철수가 영희에게 다가갔어요. 수진이가 막아섰죠. 아버지, 그만하세요. 철수는 딸을 봤어요. 그리고 비웃었죠. 너가 뭔데? 대학생? 대학생이 대단해? 철수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도망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내가 너 학교에 찾아갈 거야. 매일 찾아가서 소문낼 거야. 너 엄마가 가출했다고. 가정이 파탄났다고. 수진이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너가 학교에서 어떻게 되는지 봐라. 친구들이 뭐라고 할까? 장학금은? 너가 받는 장학금도 못 받을 거야. 가정 형편 조사하면 다 나오거든. 철수가 비웃었어요. 너 인생 망치고 싶어? 그럼 도망가 봐. 영희는 딸을 봤어요. 수진이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영희는 알았어요. 도망갈 수 없다는 걸. 딸 때문에. 영희는 천천히 짐을 풀었어요. 미안해, 수진아. 영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약해서.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하지만 수진이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수진이는 다시 다짐했어요. 이제 알았어. 내가 약하면 안 돼. 내가 강해져야 해. 아버지가 뭘 해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수진이는 공부에 더 매진했어요. 회사에 들어가서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과장이 되고 차장이 되고 부장이 되고 그리고 5년 전 과장이 됐을 때 한 번 시도했죠. 하지만 실패했어요. 그래서 다시 5년을 더 준비했어요. 상무까지 올라갔어요. 지금 구급차 안에서 영희는 그 모든 시간을 떠올렸어요. 30년 전의 만남, 20년 전의 첫 폭력, 18년 전 10살 수진이가 다친 날, 15년 전 친정으로 도망쳤다가 돌아온 날, 12년 전 늑골이 부러진 날, 10년 전 마지막으로 도망치려다 포기한 날, 그 모든 시간이 스쳐 지나갔어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수진아, 미안해. 수진이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너가 10살 때부터 엄마 때문에. 아니에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수진이 엄마를 봤어요. 10살 때 제가 결심했어요. 엄마를 꼭 구하겠다고. 그게 제 꿈이었어요. 수진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33년이 걸렸지만 드디어 해냈어요. 수진아, 이제 끝이에요, 엄마. 다시는 아프지 않으실 거예요. 구급차는 병원으로 달렸어요. 20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수진의 계획은 이제 시작이었죠. 증거는 이미 모아져 있었어요. 변호사는 이미 준비돼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실행뿐이었어요. 병원에 도착했어요. 의료진이 영희를 응급실로 옮겼죠. 수진은 밖에서 기다렸어요.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수진의 머릿속에는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10년 전 수진이는 대학교 1학년이었어요. 명문대였죠. 장학금을 받아 들어갔어요. 수지는 공부에 미쳤어요. 도서관에서 살다시피 했죠. 왜 그렇게 공부해? 친구가 물었어요. 수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취직 잘하려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어요. 엄마를 구하려고. 수지는 매일 밤 엄마께 전화했어요. 물론 아버지 몰래요. 엄마, 오늘은 괜찮으셨어요? 응, 괜찮아. 영희는 항상 괜찮다고 했지만 수지는 알았어요. 엄마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엄마의 떨리는 목소리를요. 조금만 더 기다리세요. 제가 꼭. 수지는 이를 악물었어요. 4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대학을 졸업했어요. 전교 수석이었죠. 대기업 S그룹에 입사했어요. 경쟁률이 100대 1이었지만 수지는 합격했어요. 신입사원 수진. 월급은 300만 원 정도였어요. 적지 않은 돈이었지만 엄마를 구하기엔 부족했어요. 더 빨리 올라가야 해. 수지는 회사에서도 미친 듯이 일했어요.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1시에 퇴근했어요. 주말에도 나왔죠. 동기들이 물었어요. 수진아, 너 왜 그렇게 일해? 승진하고 싶어서요. 아직 신입인데? 수지는 웃었어요. 빨리 올라가고 싶어요. 3년이 지났어요. 수지는 대리가 됐어요. 입사 3년 만이었죠. 빠른 속도였어요. 월급도 올랐어요. 400만 원 정도였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수지는 더 열심히 일했어요. 그리고 2년 후 수지는 과장이 됐어요. 입사 5년 만이었어요. 28세의 과장. 회사에서도 이례적이었죠. 월급은 500만 원을 넘었어요. 수지는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 엄마를 구할 수 있어. 5년 전 어느 주말이었어요. 수지는 집에 갔어요. 아버지가 있을 때였죠. 수지는 거실에 앉아 부모님을 봤어요. 엄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철수가 텔레비전을 보다 말고 수진을 봤어요. 뭔데? 수지는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제가 사실은 큰 회사 다녀요. 수진이 명함을 내밀었어요. 명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S그룹 계열사 경영지원팀 과장 김수진.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수진아, 너가 과장? 네, 엄마. 작은 회사 다닌다고 거짓말했어요. 미안해요. 수진이 엄마를 봤어요. 월급도 많이 받아요. 500만 원 넘어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수진이가. 수진은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혼하세요, 엄마.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철수가 천천히 수진을 봤어요. 뭐라고? 아버지, 엄마랑 이혼하세요. 이제 제가 엄마 모실 수 있어요. 철수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것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20년 동안 엄마한테 하신 것들 다 알아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더 이상은 안 돼요. 엄마는 저랑 살 거예요. 철수는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과장? 과장이 뭐가 대단해? 철수가 일어났어요. 너가 한 달에 500 받는다고? 그래봤자 500이야. 나도 젊었을 때 그 정도는 벌었어. 아버지, 닥쳐. 철수가 소리쳤어요.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제가 엄마 지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수진이 집으로 돌아간 후였어요. 철수는 수진이 놓고 간 명함을 봤어요. 그리고 다음 날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죠. 수진아, 나와봐. 아버지가 할 얘기가 있어. 수진은 카페에서 아버지를 만났어요. 철수는 차갑게 말했어요. 너 엄마가 이혼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뭐가요? 내가 너 회사에 찾아갈 거야. 수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매일 찾아갈 거야. 로비에서 고함 지르고 사장실 앞에서 술 마시고. 철수가 비웃었어요. 내 딸이 불효녀입니다.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이렇게 소리 지를 거야. 아버지, 너도 알잖아. 내가 15년 전에 친정까지 찾아가서 난동 부렸던 거. 나 그거 또 할 수 있어. 철수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과장? 과장이 뭐가 대단해? 내가 매일 회사 로비에서 난동 부리면 회사에서 너 어떻게 볼까? 수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말이야. 철수가 웃었어요. 내 대학 등록금 내 돈으로 냈지? 그건 그 돈 횡령이야. 내가 고소하면 넌 정과자야. 정과자 과장이 어디 있어? 수지는 주먹을 쥐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해봐. 내가 정말 하는지 안 하는지. 철수는 일어났어요. 너 엄마가 집 나가는 순간 나는 너 회사로 간다. 매일 간다. 알았지? 철수는 가버렸어요. 수지는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그날 밤 수지는 엄마께 전화했어요. 엄마, 수진아, 괜찮아. 엄마는 괜찮아.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가 힘들어질까봐. 엄마는 여기 있을게. 엄마. 수지는 울었어요. 전화를 끊고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내가 약했어. 수지는 깨달았어요. 과장으로는 안 된다는 걸. 아버지가 매일 회사에 와서 난동을 부리면 회사에서 자신을 부담스러워할 거라는 걸. 더 높이 올라가야 해. 수지는 결심했어요. 아버지가 뭘 해도 내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그날부터 수진의 5년이 시작됐어요. 더 미친 듯이 일했어요. 2년 후 수진은 차장이 됐어요. 30세였죠. 하지만 여전히 부족했어요. 더 올라가야 해. 다시 1년 후 수진은 부장이 됐어요. 31세였죠. 회사 역사상 가장 빠른 승진이었어요. 하지만 수진은 멈추지 않았어요. 2년 후 수진은 상무가 됐어요. 33세였죠. 임원이었어요. 상무. 회사에서 수진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지위였죠. 수진은 그제야 생각했어요. 이제 됐어. 이제 아버지가 뭘 해도 괜찮아. 5년 동안 수진은 다른 것도 준비했어요. 증거 수집이었죠. 5년 전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부터 수진은 더 철저하게 증거를 모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집에 갔어요. 물론 아버지가 있을 때만요. 아버지는 수진을 환영했어요. 딸이 과장에서 차장, 부장, 상무가 되는 걸 보면서 으쓱했거든요. 우리 딸 잘 나갔어. 철수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요. 수진은 웃으며 아버지 비위를 맞췄어요. 아버지, 회사 일 잘하고 있어요. 하지만 수진은 몰래 녹음기를 작동시켰어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엄마한테 폭언하는 소리를 녹음했죠. 이것들아, 밥도 제대로 못 차려. 녹음기에 담겼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는 몰래 사진을 찍었어요. 멍든 팔, 부은 얼굴. 엄마는 몰랐지만 수진은 다 기록했어요. 엄마의 병원 기록도 모았어요. 20년간 53번 응급실에 간 기록. 모두 다 복사했어요. 이웃들의 증언도 확보했어요. 네, 맞아요. 20년 동안 맨날 비명소리 들렸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어요. 수지는 다 기록했죠. 5년 전에도 이민호 변호사를 선임했었어요. 가정폭력 전문 변호사였죠. 이민호 변호사님, 이 증거들로 승소 가능할까요? 수진이 물었어요. 변호사는 서류를 보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충분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중요해요. 타이밍이요? 결정적인 사건이 필요해요. 그 순간을 기다려야 해요.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수지는 변호사와 계속 연락했어요.
매달 만나서 증거를 보강했죠. 이 정도면 완벽합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제 그날만 기다리면 돼요. 5년 동안 수지는 또 다른 일도 했어요. 매달 엄마께 50만 원을 보냈어요. 익명으로요. 계좌 이름은 희망나눔재단. 엄마, 이게 뭐예요? 수진이 어느 날 물은 척했어요. 아, 그거 어디선가 후원금이 와.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인가 봐. 영희가 대답했어요. 그 돈으로 꽃꽂이 학원 다녀. 오랜만에 취미 생활하니까 좋더라. 수지는 웃었어요. 잘하셨어요, 엄마.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죠. 조금만 더 기다려요. 곧이에요. 5년 동안 수지는 매일 밤 엄마께 전화했어요. 물론 아버지 몰래요. 엄마, 오늘은 어떠셨어요? 괜찮아. 오늘은 너 아버지가 일찍 주무셨어. 다행이에요. 수진아, 회사 일은 어때? 잘하고 있어요. 이제 상무예요. 우리 딸 대단해. 영희의 목소리에 자랑스러움이 묻어났어요. 수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상무가 된 진짜 이유를요.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라는 걸요. 그리고 3개월 전이었어요. 수지는 마지막 준비를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 시스템. 개인 경우 업체와 계약하고 회사 지원을 받고 스마트워치를 사고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이제 됐어.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10년을 준비했어. 5년 전 실패했지만 5년을 더 준비했어. 이제 아버지가 뭘 해도 괜찮아. 상무니까. 회사가 날 지켜줄 거니까. 증거도 완벽하니까. 변호사도 준비됐으니까.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엄마, 조금만 더 버티세요. 그리고 오늘이었어요. 금요일 밤. 엄마의 긴급 신호가 왔어요. 수지는 달려갔죠. 이제 응급실 밖에 앉아있는 수지는 생각했어요. 10년이었어. 10살 때 결심한 게 23년 전. 대학 입학한 게 13년 전. 회사 입사한 게 10년 전. 5년 전 첫 시도, 그리고 5년의 재준비. 드디어 해냈어.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의사가 나왔어요. 보호자분? 수진이 일어났어요. 네. 왼쪽 팔골절이 맞습니다. 수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타박상이 여러 곳 있고요. 의사가 수진을 봤어요. 이게 처음이 아니죠?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동안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신고하시겠어요? 이미 준비됐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10년 동안 준비했어요. 의사는 수진을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잘하셨어요. 수진은 영희가 있는 병실로 들어갔어요. 영희는 잠들어 있었어요. 마취 때문이었죠. 수진은 엄마 옆에 앉았어요. 엄마, 10년 걸렸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10살 때 제가 다쳤을 때부터요. 23년이에요. 5년 전에 한 번 실패했어요. 제가 약했어요. 그래서 5년을 더 준비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완벽해요. 증거도 있고 제 지위도 안전하고 변호사도 준비됐어요.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버지를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수진은 엄마의 손에 입을 맞췄어요. 오래 기다리셨죠? 이제 끝이에요.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금요일 밤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아침이 오고 있었죠. 영희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흰색 천장이 보였죠. 여기가 어디지? 영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넓은 병실이었어요. 창문도 크고 소파도 있고 텔레비전도 있었죠. 이런 병실은 영희는 일어나려다 왼쪽 팔에서 통증을 느꼈어요. 깁스가 돼 있었죠. 움직이지 마세요.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어요. 수진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붓고 빨갰죠. 수진아,
엄마 깨어나셨어요? 수진이 일어나 엄마에게 다가왔어요. 어떠세요? 어디 아프세요? 여기가 어디야? 영희가 주변을 둘러봤어요. 병원이에요. VIP 병실이고요. VIP? 영희는 놀랐어요. 이런 병실은 돈이 엄청 비싼데. 괜찮아요, 엄마.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수진아, 어떻게, 너가 어떻게 날. 엄마가 버튼 눌러주셨잖아요. 수진이 엄마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스마트워치가 있었죠. 그 빨간 버튼, 긴급 신호였어요. 영희는 손목의 시계를 봤어요. 이게 그냥 건강 체크하는 게 아니었어? 아니에요. 특수 제품이에요. 핸드폰 없이도 작동하는 거요. 100만 원짜리예요. 100만 원? 영희는 놀라서 수진을 봤어요. 너가 왜? 엄마 지키려고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개월 동안 준비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엄마 집 근처를 순찰했고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그때 문이 열렸어요. 간호사가 들어왔죠. 어머님 깨어나셨네요. 잠깐 상태 체크할게요. 간호사가 혈압과 맥박을 재고 나갔어요. 영희는 다시 수진을 봤어요. 수진아, 이 병원비는... 걱정 마세요. 수진이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명함이었죠. 엄마, 이거 보세요. 영희는 명함을 받았어요. S그룹 계열사, 상무, 김수진. 영희는 명함을 보고 또 보고 했어요. 상무, 수진아, 너가? 네, 엄마. 언제? 너 작은 회사 다닌다고. 수진은 고개를 숙였어요. 거짓말했어요. 10년 전부터요. 10년? 네. 회사 입사하고 나서 계속 숨겼어요.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봤어요. 우리 수진이가... 상무. 눈물이 흘렀어요. 엄마, 울지 마세요. 미안해, 수진아. 엄마가 약해서... 아니에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엄마, 5년 전 기억나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너가 과장이었을 때. 네. 그때 엄마 구하려고 했었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협박했어요. 회사에 매일 찾아가서 난동 부리겠다고. 제 인생 망치겠다고. 영희는 그날을 기억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포기하셨죠? 저 때문에요. 수진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전 깨달았어요. 제가 약하다는 걸, 과장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수진이 엄마를 봤어요. 그래서 5년을 더 기다렸어요. 5년을? 네. 과장에서 차장, 부장, 그리고 상무까지.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제 아버지가 뭘 해도 제 지위는 안전해요. 회사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수진아, 너 때문에 5년이나.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엄마를 완벽하게 구하려고요. 영희는 울음을 참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엄마 잘못 아니에요. 절대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잠시 후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그 희망나눔재단 후원금 기억하세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매달 50만 원씩 오는 거. 교회에서 주는 장학금인가 했는데. 수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거 제가 보낸 거예요. 뭐? 영희는 놀라서 수진을 봤어요. 10년 전부터요. 10년? 네. 회사 입사하고 나서 계속 보냈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가 조금이라도 행복하셨으면 해서요. 영희는 말을 잃었어요. 1년이면 50만 원씩 600만 원. 10년이면 6천만 원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수진아, 너가 엄마 그 돈으로 꽃꽂이 학원 다니셨잖아요. 좋아하셨잖아요. 그게 너 돈이었어?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나는 그걸 교회 장학금인 줄 알고 고마워하면서 그래서 좋았어요. 수진이 웃었어요. 엄마가 행복해 하시는 거 보는 게 좋았어요. 영희는 딸을 안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잠시 후 영희가 물었어요. 그런데 수진아, 너가 어떻게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았어? 스마트워치요. 수진이 엄마의 손목을 가리켰어요. 이게 그냥 건강 체크용이 아니었어요. 그럼 긴급 신호 보내는 거였어요. 위치 추적도 되고요. 영희는 시계를 봤어요. 이게 이런 거였어? 네. 3개월 전에 샀어요. 100만 원 주고요. 100만 원이나? 네. 핸드폰 없이도 작동하는 특수 제품이에요. 엄마를 지키려고 샀어요. 영희는 손목의 시계를 만졌어요. 내가 그냥 건강시계인 줄만 알고 그래야 했어요. 아버지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엄마가 오늘 밤 버튼 누르셨을 때 제 핸드폰으로 즉시 알림이 왔어요. 위치도 같이요. 그래서 너가 네. 제가 마침 엄마 집 근처를 순찰하고 있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그렇게 해요. 매주? 영희는 놀랐어요. 3개월 동안 매주 금요일 밤마다 엄마 집 근처를 돌았어요. 수진아, 금요일 밤이 가장 위험하잖아요. 아버지가 술 마시고 오는 날이니까. 수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래서 매주 금요일마다 차량도 대기시켜놨어요. 개인 경우 업체요. 한 번에 200만 원씩이에요. 200만 원? 내 1년 2,400만 원이요. 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너가 그렇게까지 엄마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예요. 수진이 엄마를 봤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도와줬어요. 김 전무님이 긴급 상황 때 차량 지원해 주셨어요. 회사에서도? 네. 제가 전무님께 말씀드렸어요. 제 어머니가 위험하다고 도와달라고.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그럼 오늘 밤 그 차들은 제가 개인 비용으로 대기시킨 차 한 대, 회사에서 긴급 지원해준 차 2대예요. 총 3대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수진아, 너 정말. 그때 문이 노크됐어요. 들어가도 될까요?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들어오세요. 수진이 대답했어요.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였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남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저는 이민호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영희는 놀랐어요. 네. 수진 상무께서 5년 전부터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이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5년 전부터? 영희는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엄마. 5년 전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에 이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그때부터 계속 준비해 왔어요. 이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 법적 조치를 시작하겠습니다. 법적 조치? 네. 박철수 씨를 폭행죄 상해죄로 고소할 겁니다. 변호사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10년치 녹음 파일, 사진, 병원 기록, 이웃 증언까지요. 영희는 수진을 봤어요. 10년치? 네, 엄마. 10년 전부터 모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아버지가 엄마한테 폭언하는 소리 다 녹음했어요.
엄마가 다쳤을 때마다 사진 찍었어요. 병원 기록도 다 복사했어요. 영희의 눈이 커졌어요. 너 혼자 10년 동안. 네.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아버지가 절대 빠져나갈 수 없게요. 이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가정사가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영희를 봤어요. 20년간 지속된 폭력, 53차례의 병원 방문. 이건 명백한 학대입니다. 영희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잡았어요. 그럼, 이제, 네, 이제 끝입니다.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아버지는 처벌받을 거예요. 법적으로요. 그리고 이혼도 하실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위자료와 재산분할도 받으실 거고요. 영희는 수진을 봤어요. 정말 끝나는 거야? 네, 엄마.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20년이 끝나는 거예요. 영희는 딸의 품에서 울었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수진도 울었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저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5년 전에 엄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번엔 제가 엄마를 지킬 차례예요. 이민호 변호사는 조용히 병실을 나갔어요. 모녀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어요. 한참 후 영희가 물었어요. 수진아, 너 아버지는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을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하지만 곧 경찰이 갈 거예요. 경찰이? 네. 협박죄로요. 영희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오늘 새벽에 아버지가 이 병원에 왔었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엄마 병실 문 앞에서 고함 지르고 협박 문자 보내고 그런 일이. 네.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즉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했어요. 당일 오후에 발부됐고요. 수진이 엄마를 봤어요. 이제 아버지는 엄마 근처 100m도 못 와요. 오면 즉시 체포돼요. 영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네. 그리고 경호원들도 배치했어요. 24시간 교대로 엄마를 지킬 거예요. 영희는 창밖을 봤어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정말 끝나는 거구나. 영희는 중얼거렸어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네,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새로운 삶이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엄마랑 저랑 함께하는 새로운 삶. 영희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마워, 수진아. 정말,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고마워요, 엄마.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봤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가득 들어왔어요. 20년 만에 처음 맞는 진짜 아침이었어요. 그날 오전 박철수는 집에 있었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죠. 어젯밤 일이 계속 떠올랐어요. 편의점 주차장에서 본 그 광경. 세대의 검은색 고급 승용차, 구급차, 정장 입은 사람들, 의료진. 저게 뭐였지?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어젯밤 집에 돌아온 후 철수는 잠을 잘 수 없었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영희를 누가 구했지? 저런 차들을. 누가? 철수는 핸드폰을 들었어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받지 않네. 다시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10번을 걸었지만 영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어디 있는 거야? 철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문자가 왔어요. 병원 이름과 주소였어요. 수진이가 보낸 거였죠. 병원? 철수는 옷을 갈아입었어요. 가봐야겠어. 서울 중심가의 큰 병원이었어요. 철수는 병원 로비에 들어섰어요. 와. 철수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화려한 로비, 큰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여기가 병원이야?
철수는 안내 데스크로 갔어요. 저 김영이라는 환자 찾는데요. 직원이 컴퓨터를 확인했어요. 6층 601 호실입니다. 고맙습니다. 철수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6층에서 내려 복도를 걸었어요. 601호. 철수가 걷는데 갑자기 앞을 두 명의 남자가 막았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었죠. 여기는 출입 금지 구역입니다. 한 남자가 말했어요. 내가 환자 가족인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박철수요. 김영희 남편이에요. 두 남자가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한 남자가 무전기를 꺼냈어요. 철수는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내가 남편이라니까.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걸어왔어요. 수진이었어요. 아버지.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수진아. 철수가 딸을 봤어요. 이게 무슨 짓이야? 왜 경호원들이요? 수진이 철수를 봤어요. 네, 경호원들입니다. 엄마를 지키려고요. 철수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인지 설명 좀. 엄마 보러 오셨어요? 수진이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당연하지. 내가 남편인데. 아니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더 이상 남편 아니에요. 뭐라고? 이혼할 거예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철수는 웃었어요. 비웃는 웃음이었죠. 이혼? 너가 뭔데 이혼을 결정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결정하시는 거예요. 영희가 감히? 철수가 소리쳤어요. 경호원들이 다가왔어요. 조용히 해주십시오. 비켜. 철수가 경호원을 밀치려 했지만 경호원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수진이 말했어요. 아버지, 여기서 소란 피우시면 강제로 나가시게 될 거예요. 수진아, 너가 지금. 그리고 이거 받으세요. 수진이 봉투를 꺼냈어요. 철수는 봉투를 받았어요. 이게 뭐야? 접근금지 명령이요. 철수는 봉투를 열었어요. 서류가 들어 있었죠.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문. 철수는 서류를 봤어요. 박철수는 김영희로부터 100m 이내 접근 금지. 철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이게 무슨... 오늘부터 아버지는 엄마 근처 100m도 못 와요. 오시면 체포돼요. 수진이 차갑게 말했어요. 너가 감히... 저요? 수진이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거 보세요. 철수는 명함을 받았어요. S그룹 계열사 상무 김수진. 철수는 명함을 보고 또 봤어요. 상무, 너가? 네. 수진의 목소리는 침착했어요. 5년 전에 과장이었던 거 기억하시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때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죠? 수진이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매일 회사 로비에서 난동 부리겠다고, 제 인생 망치겠다고, 등록금 횡령으로 고소하겠다고.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5년을 기다렸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어요. 과장에서 상무까지요. 너 5년을... 계획을?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5년 동안 매달 집에 놀러 갔죠? 아버지 비위 맞춰드리고 웃으면서요. 철수는 수진을 봤어요. 그게 다 연기였어요. 수진의 눈빛이 차가웠어요. 준비하는 시간이었어요. 아버지가 뭘 해도 제 지위가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요. 철수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어요. 이제 아버지가 매일 회사 와서 난동 부려도 괜찮아요. 수진이 말했어요. 전 상무니까요. 회사가 저를 지켜줄 거예요. 김 전무님도 이미 다 아세요. 너 정말...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돌아가세요, 아버지. 수진이 돌아섰어요. 수진아, 잠깐.
철수가 수진의 팔을 잡으려 했어요. 하지만 경호원이 철수를 막았죠. 손대지 마십시오. 비켜 나가주십시오. 경호원들이 철수를 에스코트했어요. 철수는 끌려가듯 복도를 나갔어요. 수진아, 수진아. 철수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철수는 집에서 계속 술을 마셨어요. 상무, 상무.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내 딸이, 상무. 처음엔 자랑스러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두려웠죠. 수진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어요. 영희, 집에 와. 우리 얘기 좀 하자. 답장이 없었어요. 영희, 철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이혼 같은 건 없어. 우리 20년 부부야. 너가 어딜 가? 집에 돌아와. 안 오면 어떻게 될지 알지? 문자는 점점 협박조로 바뀌었어요. 이혼하면 죽여버린다. 너의 딸도 가만 안 둬. 집에 안 돌아오면 후회할 거야. 철수는 계속 문자를 보냈어요. 술에 취해서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철수는 술이 깬 상태로 영희의 병원으로 갔어요. 병실을 찾았지만 경호원들이 막았죠. 비켜요. 내 마누라 보러 왔어. 접근금지 명령 위반입니다. 내가 남편인데 뭐가 위반이야. 철수가 소리쳤어요. 나와. 영희, 나와. 철수는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아니, 발로 찼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왔어요.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비켜요. 내 마누라 있어. 경호원들이 철수를 잡았어요. 손 놔. 철수는 버둥거렸지만 경호원들은 힘이 셌어요. 철수는 강제로 병원 밖으로 끌려갔죠. 병실 안에서 영희는 떨고 있었어요. 무서워. 수진아. 수진이 엄마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엄마. 경호원들이 막았어요. 하지만 영희는 계속 떨었어요. 아버지가 또 수진은 핸드폰을 꺼냈어요. 이민호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이 변호사님, 네, 수진 상무. 지금 아버지가 병원에서 협박하고 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접근금지 명령을 어겼어요. 병실 문 앞에서 고함 지르고 문자로도 협박했고요. 증거 확보하셨나요? 네. 문자 다 캡처했고 병원 CCTV 영상도 확보했어요. 간호사들 진술도 받았고요. 좋습니다.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수진은 엄마를 봤어요.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 변호사님이 다 처리하실 거예요. 수진이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호원들을 더 배치할게요. 24시간 교대 근무로요. 수진아, 그러면 돈이. 괜찮아요. 수진이 미소 지었어요. 전 상무예요. 엄마 지키는데 쓸 돈은 충분해요. 영희는 딸을 봤어요. 고마워. 아니에요, 엄마.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접근금지 명령 위반으로 철수에게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됐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경고가 내려졌죠. 재차 위반 시 즉시 구속. 수진은 그 서류를 봤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아버지. 수진은 중얼거렸어요. 철수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과태료 100만 원. 재차 위반 시 구속.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됐지? 철수는 머리를 감싸 쥐었어요. 딸이 상무였다는 것. 5년을 준비했다는 것.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진 것. 모든 게 믿기지 않았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거야?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깊은 곳에서는 알고 있었어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20년 동안 뭘 했는지. 철수는 술병을 집어들었어요. 마시려다 멈췄죠.
술이 이 모든 걸 시작하게 했다는 걸 알았거든요. 철수는 술병을 내려놨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봤어요. 영희에게 보낸 협박 문자들. 이혼하면 죽여버린다. 너 딸도 가만 안 둬. 철수는 그 문자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내가 이런 걸. 철수는 핸드폰을 던졌어요.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화면이 깨졌죠. 철수는 소파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봤어요. 끝난 거야. 모든 게. 철수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딸이 얼마나 오래 준비했는지, 딸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병원에서 수지는 창밖을 봤어요. 이제 법정이에요.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준비하세요. 10년치 증거를 다 보여드릴 테니까. 수진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옆에서 영희가 잠들어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수지는 엄마를 봤어요. 조금만 더요, 엄마. 곧 정말로 끝날 거예요. 수지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새로운 날이 다가오고 있었죠. 법정에서의 대결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영희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팔에 깁스는 아직 있었지만 일상생활은 가능했죠. 수진이 준비한 임시 숙소로 갔어요. 호텔이었죠. 엄마,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매일 올게요. 수진아, 이런 데까지. 괜찮아요. 안전한 곳이 필요해요.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오후 경찰서였어요. 수진과 이민호 변호사가 함께 있었어요. 고소장을 접수하겠습니다. 이민호 변호사가 서류를 내밀었어요. 경찰이 서류를 받아봤어요. 피고 소인은 박철수, 혐의는 폭행죄, 상해죄, 협박죄. 경찰이 서류를 넘기며 읽었어요. 증거 자료가 상당히 많네요. 네. 10년치입니다. 이민호 변호사가 말했어요. 경찰은 수진을 봤어요. 따님이시죠? 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0년 동안 증거를 모으셨다고요? 네. 녹음 파일, 사진, 병원 기록, 이웃 증언까지요. 경찰은 서류를 다시 봤어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즉시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진과 변호사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이제 시작이네요. 수진이 중얼거렸어요. 네. 곧 박철수 씨를 소환할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사흘 후 철수에게 경찰 소환장이 왔어요. 철수는 소환장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고소? 누가? 하지만 철수는 알았어요. 누가 고소했는지. 수진이. 정말로. 철수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죠. 전화번호를 눌렀어요. 박민수였어요. 철물점을 하는 철수의 오랜 친구였죠.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박 사장이라고 불렀어요. 여보세요, 민수야. 철수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민수야, 나 고소당했어. 뭐? 누구한테? 수진이한테.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너 딸이? 왜? 폭행죄, 상해죄래.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폭행죄? 그게 무슨? 영희한테. 내가. 좀.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야, 그래도 부부싸움이잖아. 20년 부부가 싸울 수도 있지. 민수가 말했어요. 그렇지? 응. 부부싸움인데. 너무 심하네. 딸이 아버지를 고소하다니. 민수의 목소리에 안타까움이 묻어났어요. 민수야, 변호사 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래, 알아볼게. 내가 아는 사람한테 연락해 볼게. 고마워, 민수야. 전화를 끊고 철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야. 친구들은 내 편이야. 며칠 후 철수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동네 술집이었죠. 박민수와 다른 친구 둘이 있었어요.
철수야. 민수가 철수를 봤어요. 고생 많다. 응. 고마워, 민수야. 철수가 앉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다른 친구가 물었어요. 수진이가 날 고소했어. 폭행죄 상해죄로. 부부싸움 좀 했다고? 응.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요즘 젊은 것들은 효도가 없어? 친구 하나가 말했어요. 부부싸움이야 누구나 하는 건데. 경찰까지 가다니. 그러게.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철수야, 우리가 돈 좀 모아줄게. 변호사 선임해야지. 민수야. 철수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친구 좀 도와야지. 민수가 철수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그나저나 너 딸이 S그룹 상무래? 응. 나도 모르고 있었어. 대단하네. 상무면 돈 많이 벌겠다. 그러게. 철수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근데 아버지를 고소하다니. 그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친구가 말했어요. 그래. 아무리 그래도 아버진데. 맞아. 20년 키워준 은혜도 모르고. 친구들이 철수 편을 들었어요. 철수는 조금 안심했어요. 역시 친구들은 날 이해해 주는구나. 일주일 후 법정 날짜가 잡혔어요. 첫 공판이었죠. 철수는 법정에 들어섰어요. 친구들도 함께 왔어요. 증인으로요. 민수야, 고마워. 괜찮아. 내가 증언해 줄게. 너가 나쁜 사람 아니라고. 민수가 말했어요. 법정은 공개 재판이었어요. 수진이 일부러 요청한 거였죠. 방청석에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민수와 친구들, 그리고 동네 사람들 몇몇. 재판이 시작됐어요. 피고인 박철수, 피해자 김영희. 이 사건은 가정폭력 사건으로 판사가 사건을 설명했어요. 철수는 긴장한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이민호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먼저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진행하십시오. 법정 스크린에 무언가 떴어요. 병원 기록이었죠. 피해자 김영희는 20년간 총 53차례 응급실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53번? 누군가 속삭였어요. 주요 상해 내역입니다. 늑골 골절 3회, 타박상 다수, 뇌진탕 1회. 스크린의 기록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민수의 얼굴이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다음은 녹음 파일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나왔어요. 철수의 목소리였어요. 이것들아, 밥도 제대로 못 차려. 쿵 하는 소리. 영희의 작은 비명. 당신, 시끄러워. 또 쿵 하는 소리.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민수는 철수를 봤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이 녹음은 5년 전 것입니다. 더 들어보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계속하십시오. 판사가 말했어요. 두 번째 녹음이 재생됐어요. 야, 민수야. 우리 마누라가 말을 안 들어서 말이야. 어제 혼 좀 냈지. 철수가 웃으며 말하는 소리였어요. 민수의 얼굴이 더 굳어졌어요. 이건 내가 들었던 그 얘기가. 민수는 중얼거렸어요. 철수가 자랑처럼 말했던 그 얘기가 실제로는 폭력이었다는 것. 다음은 사진 증거입니다. 스크린에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멍든 팔, 부은 얼굴, 깁스한 다리. 방청석에서 누군가 헉하고 소리를 냈어요. 민수는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이게 이 정도였어? 마지막으로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변호사가 말했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어요. 차 안의 영상. 철수가 영희를 도로에 내던지는 장면. 비 내리는 밤. 쓰러진 영희. 그리고 떠나는 차. 법정이 숨죽였어요. 민수는 화면을 보고 또 봤어요. 도로에 내던졌어?
철수는 고개를 더 숙였어요. 재판장이 말했어요. 증인 신문 진행하겠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 섰어요. 증인은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친구입니다. 20년 넘게 알고 지냈습니다. 피고인의 평소 성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원래는 철수를 변호하려고 왔었어요. 좋은 사람이다라고 말하려고 했죠. 하지만 방금 본 증거들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녹음 파일, 사진들, 블랙박스 영상. 민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어요. 제가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부부싸움 정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 증거들은 민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건 부부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폭행입니다. 법정이 조용했어요. 철수는 친구를 봤어요. 민수는 철수를 보지 않았어요. 더 이상 증언할 내용이 없습니다. 민수가 증인석에서 내려왔어요. 철수 옆을 지나가면서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죠. 휴정 시간이었어요. 철수는 민수에게 다가갔어요. 민수야, 저기. 민수가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야, 박철수?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나도 너가 이런 놈인 줄 몰랐다. 민수야, 그게 아니라 부부싸움 수준이 아니잖아. 민수가 철수를 봤어요. 20년간 53번 넘게 병원? 도로에 내던지는 게 부부싸움이야? 민수야, 이건 폭행이야. 범죄라고. 민수는 돌아섰어요. 다른 친구들도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 나갔어요. 철수에게 말 한마디 없이요. 철수는 혼자 남았어요. 너희들,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철수는 텅 빈 복도에 홀로 섰어요. 친구들이 떠난 복도, 완전히 혼자였어요. 재판이 다시 시작됐어요. 이민호 변호사가 최후 진술을 했어요. 재판장님, 이 사건은 단순한 가정사가 아닙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20년간 지속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입니다. 피해자는 3번이나 도망치려 했습니다. 15년 전, 12년 전, 10년 전. 하지만 매번 피고인의 협박과 폭력으로 실패했습니다. 변호사가 스크린을 가리켰어요. 피고인의 딸은 10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엄마를 구하기 위해서요. 수진이 방청석에 앉아 있었어요. 10살 때 엄마를 지키려다 다쳤습니다. 그날부터 23년을 준비했습니다.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것이 가정사입니까? 이것이 부부싸움입니까? 법정이 조용했어요. 이것은 범죄입니다. 명백한 폭력 범죄입니다.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어요. 판사가 말했어요. 다음 공판은 2주 후입니다. 그때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이 끝났어요. 철수는 힘없이 일어났어요. 복도를 나가는데 동네 사람들이 철수를 봤어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이 박철수야? 20년 동안 아내를 때렸대. 도로에 내던졌다던데? 무섭다. 철수는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걸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민수가 멀리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철수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수는 돌아섰어요. 그리고 떠났죠. 철수는 그 자리에 섰어요. 끝났어. 다 끝났어. 철수는 중얼거렸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동네 사람들도 등을 돌렸어요. 이제 정말로 혼자였어요. 수지는 법정을 나서며 엄마에게 전화했어요. 엄마, 잘 끝났어요. 수진아, 2주 후에 판결 나와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마워, 수진아. 수지는 전화를 끊고 하늘을 봤어요. 햇빛이 눈부셨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엄마. 수지는 중얼거렸어요. 조금만 더요.
2주일 후 판결의 날이었어요. 법정은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첫 공판 때보다 더 많았죠. 소문이 퍼진 거예요. 동네 전체예요. 철수는 법정에 홀로 앉아 있었어요. 친구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어요. 민수도 다른 친구들도 모두 등을 돌렸죠. 판사가 들어왔어요. 재판을 시작하겠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서리를 보며 말했어요. 피고인 박철수, 이 사건은 20년간 지속된 가정폭력 사건입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어요.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명백히 인정됩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였어요. 녹음 파일 10년치, 병원 기록 20년치, 사진 증거, 영상 증거, 이웃 증언, 모두 피고인의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폭력을 입증합니다. 판사가 철수를 봤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그리고 피해자 김영희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을 5년간 유지합니다. 판사가 계속 말했어요. 이혼을 확정합니다. 철수의 몸이 흔들렸어요. 재산 관련 판결입니다. 판사가 서류를 넘겼어요. 첫째, 위자료. 20년간의 지속적 폭력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억 원을 지급할 것. 철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둘째, 재산 분할.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의 분할로 5천만 원을 지급할 것. 셋째, 치료비 및 손해배상. 과거 치료비 및 향후 치료비로 3천만 원을 지급할 것. 판사가 철수를 똑바로 봤어요. 피고인 박철수는 피해자 김영희에게 총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시오. 철수는 말을 잃었어요. 1억 8천만 원? 이상 선고를 마칩니다.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방 복도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1억 8천만 원이래. 징역은 집행유예지만 접근금지 5년이래. 당연하지. 20년 동안 그랬는데. 박철수 철물점, 이제 어떻게 되려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빠르게 걸었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누군가 철수를 불렀어요. 저기요. 철수가 돌아봤어요. 동네 슈퍼 아주머니였어요. 앞으로 우리 슈퍼에 오지 마세요. 뭐? 당신한테 물건 안 팔아요. 아주머니가 차갑게 말했어요. 다른 가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주머니는 돌아섰어요. 철수는 그 자리에 섰어요. 며칠 후 철수의 철물점이었어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이 없었어요. 하루 종일 아무도 오지 않았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3일째, 4일째. 손님이 끊겼어요. 철수는 가게 앞에 앉아 있었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철수를 봤어요. 그리고 고개를 돌렸죠. 저 사람이 박철수래. 아내를 20년 동안. 까지 말자. 사람들은 철물점을 지나쳤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매출이 제로였어요. 철수는 알았어요. 끝났구나. 2주일 후 철수는 철물점 문을 닫았어요. 폐업이라고 쓴 종이를 붙였죠. 30년을 운영한 가게였어요. 하지만 이제 끝이었어요. 한 달 후 철수는 작은 고시원에 있었어요. 월 40만 원짜리 방이었죠. 1억 8천만 원을 지급하고 나니 남은 돈이 거의 없었어요. 철수는 좁은 방에 앉아 있었어요. 핸드폰을 봤어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죠. 연결이 불가능합니다. 차단당한 거예요. 다른 친구들에게도 전화했어요. 모두 차단이었죠. 철수는 핸드폰을 내려놨어요. 다 잃었어. 모든 걸. 철수는 창밖을 봤어요. 좁은 창문으로 하늘이 조금 보였죠. 어느 날 저녁 철수는 버스를 탔어요. 수진이 영희를 모시고 산다는 동네로 갔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였죠.
철수는 멀리서 아파트를 봤어요. 저기 있겠지. 영희랑 수진이. 철수가 아파트 쪽으로 걸어가려 했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정장 입은 남자였죠. 박철수 씨죠? 누구요? 경호원입니다. 여기서 더 가시면 100m 이내 접근 금지 위반입니다. 남자가 차갑게 말했어요. 즉시 체포됩니다. 철수는 뒤로 물러났어요. 나는 그냥 돌아가십시오. 경호원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철수는 돌아섰어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죠. 뒤돌아봤어요. 아파트에 불빛이 보였어요. 따뜻해 보이는 불빛이었죠. 하지만 철수는 갈 수 없었어요. 100m 이내로요. 철수는 버스에 올라탔어요. 고시원으로 돌아갔죠. 다음 날 동네 슈퍼 앞이었어요. 여자들이 모여서 얘기하고 있었어요. 박철수 철물점 문 닫았더라. 당연하지. 누가 거기서 물건 사? 우리 딸한테도 말했어. 가정폭력범한테는 돈 쓰지 말라고. 맞아. 우리가 돈 줘서 저런 사람 돕는 거 아니야. 여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딸이 대단하더라. 10년을 준비했대. 상무까지 올라가서 엄마 구한 거잖아. 우리도 배워야 해. 참지만 말고. 여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동네 전체로 퍼져나갔죠. 수지는 엄마와 함께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엄마, 판결 나왔어요. 그래. 영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혼 확정됐고 접근 금지 5년이에요. 정말? 네. 그리고 엄마가 1억 8천만 원 받으세요. 영희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1억 8천? 네.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5천만 원, 치료비 3천만 원이요. 수진이 설명했어요. 20년의 대가예요, 엄마. 영희는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